정락일 세법 재개도 특강.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락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법 재개도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5번째 시간은 재산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는요, 이와 같이처럼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교환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첫 번째는 위에 있는 재산세 특징부터 해서 세율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 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세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이 재산세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재산세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 양도세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재산세는 무난하게 나오기 때문에 재산세는 전략적인 과목이다. 그러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재산세 특징부터 볼 건데요.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시군 구세라고 합니다. 현재 시군구가 과세권자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군구가 과세권자로 돼 있고요. 보통세고 보유과세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물세는 유통과세라고 했다면 재산세는 매년 내는 보유과세,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에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틀렸는데 30회 때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응익과세고요. 물세, 일부 인세, 개별과세가 주로 물세고요. 합산이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 인세가 있습니다. 종과세, 정률세고 차등비례세율과 초과세 있다. 그리고 보통징수 하다 보니까 가산금, 중과산금 올해 2023년 말까지는 현재 재산세는 가산금, 중과산금 제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 납기를 꼭 주의하시고요. 납기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이고요. 건축물은 7월, 주택은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입니다. 이 납기도 워낙 잘 나오죠. 33회 때 작년에 출제했을 때는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를 같이 물어봤는데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이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납세지는 시군구가 납세지가 되고요. 부동산 이것도 소재지가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특징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현재 과세 대상은 5가지 되어 있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토지는 종합상과세, 별도합상과세, 분리과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마지막 파트에 종합별도 분리를 따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시설물 과세고요. 주택의 특징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했어요. 그래서 건물 따로, 토지 따로가 아닙니다. 건물, 토지 통합이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좀 개정되면서 별장이라고 있었죠. 우리 별장은 앞으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별장은 더 이상 취득세에서 별장으로 보지 않고요. 재산세도 별장을 안 봐요. 종부세에서도 별장은 삭제했기 때문에 앞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별장은 없어졌다. 그래서 2023년 3월 14일부터 별장은 없어요. 혹시 여기에 여러분들 별장이 있으면 별장은 삭제해 주면 되고요. 별장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박은 기선, 범전, 부석, 항공기는 유인항공기가 과세됩니다. 자, 겸유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33회 때는 간단한 문제로 이 문제 냈죠. 한동일 때는요, 각각 비례한다. 우리 한동은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 건물 생각하면 돼요. 하층은 상가, 상층은 아파트는 크다 작다와 관계없이 각각 주택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구가 대표적인 겸유주택인데 겸유주택은 50% 이상, 요거 주의할 점은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다 나옵니다. 작년 기출문제 60%인 경우는 당연히 50%가 넘었으니까 전부주택이다. 그래서 이 문장도 맞았고 이 문장도 맞았습니다.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 명인데 여러 사람이 임차받기 때문에 전체를 한구로 보면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한구, 그럼 그 안에 6가구 살면 6개로, 10가구 살면 6개로 나눠가지고 주택으로 본다. 전체가 아니라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 불분명 시 10배, 바닥 면적의 10배까지가 이에 딸린 토지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33회 때 옳은 말이었고요. 한 번은 맞았고 한 번은 틀렸는데 한 번은 20배 그래 틀렸고 한 번은 10배 그래서 맞았는데 작년에는 10배라고 그래서 옳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세 대상을 중심으로 33회 때 가볍게 나왔고요. 최근에 또 불분명할 때 토지 경계가 불투명하다 이 말은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을 때는 10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납세의무자인데 납세의무자도 작년에 33회 때 두 가지 지문이 나왔지만 이 납세의무자도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도 나중에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암기보다 지문을 좀 이해하면은 그 지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막연히 암기하는 것보다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납세의무자는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다. 그럽니다.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 유무,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한 자한테 부과하겠다.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등기, 허가 유무 따지지 않습니다. 자, 과세율은 매년 6월 1일째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유자산은 공유자 각자 납세의무고요. 공유재산은 공유 지분만큼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분이 표시가 있으면 지분대로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부상 소유자는요.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 사실을 미신고,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 원칙자를 알 수 없다면 예외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다. 공부상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니까 등기를 안 해도 와서 소유자가 누구냐 신고했다면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인데 신고도 안 해줘. 그 다음에 등기를 하니까 등기도 안 해줘. 그러면 주된 상호자가 납세의무자다. 주된 상호자를 판정할 때는 1번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합니다.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러면 나이순, 즉 연장자 순에 따라서 주된 상호자를 판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부상 소유자인데요. 원래는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종중 겁니다 하고 신고했으면 종중이 납세의무자인데 그 종중재산을 종중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나옵니다. 작년 33회 때 출제한 문제고요. 옳은 말이었습니다. 신고하면 종중단체,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자, 요 매수계약자도 꼭 주의하셔야 돼요. 매수계약자도 국가와 첫 번째 조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 무상, 요 무상이 중요해요.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있다고 합니다. 요 반대말 유상이다. 유상일 때는 누구다? 매도 계약자가 납세의무가 되기 때문에 유무상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달라져요. 그러면 무상이면 매수계약자고요. 유상이다 그러면 매도계약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부계약 반대가 선수금인데 선수금을 받고 토지 조성 완료 후에 사용권을 이것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럼 똑같이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매수계약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그리고 틀렸는데 이게 31회 때 틀렸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계약자도요. 예외의 납세의무가 됩니다. 매수계약자도 선수금이든 연부계약이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환지로 정해주면 환지받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인데 환지를 정하지 않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신탁재산은 현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나왔고요. 과거에는 이게 수탁자로 낸 적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위탁자로 갑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재산은 2020년에 신설됐지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외국인 소유 선박이나 또는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할 때는 수입자고요. 자,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다. 불분명할 때는 사용자도 예외의 납세의무가 된다. 이 사용자도 의외로 잘 나옵니다. 33회 때도 출제를 했지만 사용자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도 납세의무자다. 자, 그리고 주택의 건물,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건물 소유자는 갑, 토지 소유자는 비, 을 이런 식으로 가불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시가편액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한 금액을 시가편액으로 과세한다. 24회 때 출제할 때는 면적으로 안분한다. 면적으로 안분하는 건 아니고요. 시가편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자 소유자한테 과세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도 꾸준하게 많은 문제는 아닌데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과세 표준인데요. 현재 토지는 종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는 다 토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축물, 골프장, 고급락장, 주거지역 내 공장이 있고요. 주택은 일반, 고급주택 다 들어갑니다. 별장이라고 있으면 별장은 올해부터 삭제됐으니까 3월 14일부터는 삭제로 생각하시고요. 주택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박은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는 유인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과세 대상을 한 번 더 정리해봤고요. 자, 여기다가 과세 구분은 종합산, 별도합산은 전국합산이 아니라 시군구별 합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토지별, 물건별, 주택별로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특징이고요.
이 종합산, 별도합산만 합산과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분리과세는 토지별로, 건물은 건물별로, 주택은 주택별, 이것도 주택별 가끔 잘 나오죠. 주택별이고요. 건물하고 토지를 일괄해서 합산한 다음에 주택이 여러 채, 3주택이라도 주택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선박항공기는 물건별 과세한다. 자, 토지는요. 과세표현을 구할 때 꼭 주의할 점, 시가편액. 이 시가편액은 개인 토지든 법인 토지든 단체든 어느 누구든 다 시가편액에 준하기 때문에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70%다. 올해 2023년도 시가편액은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70%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건축물도 70%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주택은요 60%라는 게 특징이에요. 60%인데 요게 60%고 1세대 1주택은 45%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4월경에 좀 개정될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토지와 건축물로 확정이 되는데 주택은 4월 달에 시장 상황 봐가면서 좀 조절할 수 있다.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직 정확한 건 아니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물음표입니다. 요것도 개정 가능성이 있다. 항상 세법은요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부분을 또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편액이다. 여기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없다.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세 가지에만 반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과세 표준이었습니다. 자, 다음 세율인데요. 자, 토지는 종합상 과세는 0.2에서 0.5, 3단계 초과 누진세고요. 별도합산도 3단계 초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농지, 목장유지 임야는 가장 낮은 저율인데 0.07%로 나와 있습니다. 1000분의 0.7이다. 분리과세는 0.2, 그 다음에 0.2자는 공장용지, 공공용 토지 4% 가장 높은 거죠. 해원제 골프장, 고호락장이 4%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건축물은 면적, 가격에 관계없이 다 0.25고요. 상업용 건물, 공장용 건물 등 다 여기에 들어옵니다. 해원제 골프장, 고호락장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매년 4%, 주거지역 내 공장 들어오면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0.25에 딱 2배, 그럼 매년 0.5% 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택은 고급주택이 함정입니다. 고급주택을 포함해서 0.1에서 0.4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시가편액이 9억 원 이하 이 조건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다 맞게 되면 특례세율이라고 해서 표준세율보다 좀 낮게 해주기 때문에 특례세율은 위에 나오는 세율보다 0.05%가 줄어든다. 그래서 0.05%에서 0.35%까지 적용합니다. 자, 선박은 0.3%, 고급 선박 5%고요. 항공기는 유인 항공기다라고 합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원래는 이 주택에 별장이 있었는데 별장은 이제 삭제됐어요. 삭제됐기 때문에 별장은 그냥 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주택으로 보니까 0.1에서 0.4. 앞으로 별장은 이제 사치성 자산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더 이상 4%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산세 세율이었고요. 자, 위쪽을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밑에 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절차부터 여기 나와 있는 토지 구분까지 한번 정리해보죠. 자, 이 납세 절차. 이 납세 절차가 아주 중요해요. 납세 절차가 무려 17회부터 33회까지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납세 절차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납세지는요. 소재지가 납세지라는 거 생각하면 되고 과세율은 매년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입니다. 특히 납부기간 요거 아주 잘 나온다 그랬죠. 토지는 9월이고요. 건축물은 7월, 주택은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인데 20만 원 이하 큰 돈이 아니니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부과 사유가 가능하다. 있다 그래야 돼요. 이게 22회 때는 없다 그래 틀렸고요. 33회 때는 있다 그래서 맞았기 때문에 한 번은 맞았고 한 번은 틀렸으니까 수시부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고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에 발송하라. 모든 곳에서는 5일 전에 발송한다. 자, 토지는 세부담 상한이 150%가 있고요. 올해 3월 14일 날 개정되는데 주택은 세부담 상한 제도를 없앴어요. 없앤 이유는 요즘에 뭐 수지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앞으로 과세 표현에서 0에서 5%를 따로 반영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을 중복하면 안 되니까 요번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 개정됐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토지 건축물만 150%입니다. 소액은 징수 면제한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 면제. 소방분 지역재산을 병기하는데 재산세 함께 나란히 저거 병기하고요.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고요.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2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관할 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과세기 현재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과세기 현재 시가라고 해야 되는데 물납 평가일 현재 시가 그래 틀렸는데 과세기는 6월 1일 현재 시가입니다. 납세 절차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요. 또 부분적으로 개정된 것도 꼭 보십시오. 자, 다음은 우리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는데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는 다 비과세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과세는 외국 정부 들어가지 않는다. 자, 1년 이상 무료로 사용하면 비과세인데 유료일 때는 과세다. 이게 함정으로 가끔 나옵니다. 32회 때도 유료 나왔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도 유료 나와서 2번씩이나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묘지 같은 건 다 비과세고요. 전답, 과수원, 대지를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요. 통제 보역은요. 통제 보역은 요 전답, 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니까 요게 비과세고 오히려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최종림 시어링이고요. 보전지구, 백두대가 임시용 건물로서 1년 미만일 건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사치성 재산은 제외한다. 과세이기 때문에 제외고요. 보상 철거 계약을 체결받은 건축물 및 주택은 비과세인데 부수토지는 철거 명령이 없기 때문에 과세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비과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구분이라고 그래서요. 토지 구분이 사실은 수험생들 입장에서 공부하기 힘든데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이 있고요. 농지부터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목장용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임야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지 구분, 가장산, 농지, 목장용지, 특정 임야였습니다. 토지 구분 2는요. 공장용지, 공급용 토지, 사치성, 그 다음에 영업용. 영업용 건물은 대부분 다 별도합산,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거. 나머지 뭐 종합산 과세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요 내용을 개념 정도 이렇게 이해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재산세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이 토지 구분은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 따로 정리해 보시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 세법체계도 5번째 시간에는 재산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 세법